자, 대부 시스터즈를 한번 같이 공부해 보자고 그 동대문 아재님이 말씀하셨죠? 한번 볼게요. 자, 대부 시스터즈 한번 볼게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포맷을 똑같이 저는 매매를 할 때 똑같이 합니다. 흔들림 없이. 왜냐? 그게 원칙이니까요. 그게 원칙이니까요. 자, 어쨌든 대부 시스터즈라는 종목은 2014년에 이 고점이었던 자리가 주가 레벨을 높여놓고 여기를 멈춥니다. 그죠? 77,000원대에서 약간 밀리긴 했으나 여기 63,000원대에서 지지 형성을 하면서 일단 주가는 그죠? 그죠?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한마디로 이 자리가 저항이었었는데 지지로 바뀌어놨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올렸다가 주가가 그죠? 올렸다가 빠졌어요. 누가 강력하게 사들어왔어요. 그죠? 여기를. 그러니까 64,000원 정도 되겠죠? 64,000원이라는 자리를 깨게 되면 이게 영역 상승 영역이라는 규정에서 들어온다면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들어가면 저항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그죠? 그런데 여기를 지켰어요. 그리고 여기를 보니까 저점이 높아진 이 흐름을 깨고 싶어 하지 않는 현재 흐름이 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지지가 나오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올라온 추세 지지가 이제 하나, 가상의 지지가 하나 생겨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면에서 보면 일단 이 종목은 지금 88,700원 정도 되잖아요. 88,600원. 그런데 여기 보니까 64,000원이라는 가격 기준이 좀 잡힌 것 같아요. 그죠? 일단. 그러니까 64,000원 깨고 밑으로 들어가게 되면 이게 저항으로 작용해서 주가는 다소 어디까지 빠질지 모르겠지만 소황 상태가 되거나 밀릴 가능성이 있고 5만 원대까지 이렇게 밀릴 수 있겠죠. 여기가 이제 거래가 많았으니까 그죠? 이게 이제 매물 지지가 될 것이냐, 매물 저항이 될지 모르겠으나 일단 빠지는 곡선이 5만 원대까지, 5만 원 밑에까지 이렇게 내려올 수 있겠다. 그래서 64,000원, 5만 원이라고 하는 가격대가 현재 보인다는 거죠. 대부 시스터즈한테는 이렇게. 그리고 가상의 흐름을 봤을 때도 여기 좀 맞나. 그러면 지금 얘는 조금 더 밀릴 수는 있겠지만 일단은 살려놨다. 뒤를 볼게요. 반대로 뒤를 보면 12만 5천 원대, 그러니까 12만 원대 보게 되면 거래가 또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물이 돼 있다는 거죠. 누가 던지고 누가 사고 누가 던지고 누가 샀으니까 거기가 거래가 많았다는 것은 올라오게 되면 던지려고 하는 매물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죠. 꼭 그런 것만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얘는 이 종목은 현재 멀리서 시야적으로 떨어져서 봤을 때는 어떻다? 64,000원과 64,000원과 여기 12만 원 사이에 갇혀 있다. 그러니까 64,000원은 지지대가 있는 거고 12만 원은 이렇게 저항대가 있다. 그런데 88,600원이니까 거의 약간 중간보다 약간 아래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위치가. 그러면 영역 자체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84,000원, 64,000원 이탈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갈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면 또 갈 수 있는 거고요. 여기를 깨져버리면 저항이 돼서 주가는 빠질 수 있겠다. 그죠?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이제 가격적 분석이라고 하죠, 이거를. 그래서 이제 재무 건전성이나 이런 거 다 빼놓고 똑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자, 이 부분을 봉이 4배가 더 많은 거죠. 4, 5개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주봉이 4, 5개의 봉이 모여야 월봉이 되니까요. 그죠? 그래서 얘도 한번 보니까 쭉 당겨 보니까 여기 아까 이 자리가 있는 거죠. 이렇게 64,000원대 쭉 당겨 보니까 이런 형태가 된 거죠. 이렇게 뭐 똑같은 거죠. 이렇게. 그리고 아까 봤을 때 여기가 거래가 많았죠. 12만 원대 여기가 거래가 많잖아요. 그죠? 이렇게 여기가 걸려 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게 되면 단기적 흐름이 이렇게 하나가 가상의 선이 하나 이렇게 등장을 하는 거죠. 여기를 깨지 않으면 저항이었던 자리가 그죠? 지지로 바뀌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만 깨지 않으면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죠? 조금 더 밀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든다. 자, 그 다음에 일봉을 넘어가 볼게요. 일봉. 그러면 일봉에 넘어오면 63,000원 정도가 64,500원이니까 이 자리인 거죠. 여기. 이 전저점을 이탈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뚜렷하게 보이고 여기도 이제 주봉에도 보이고 월봉에도 동시에 보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런데 보다시피 고점이 현재는 낮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죠? 아직 이 대흐름을 바꾸진 못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지지도 있고 단기 저항도 있고 12만 원대에 또 저항이 또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그러니까 대부 시스터즈는
누르는 힘도 굉장히 지금 강한데 단기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또 이탈했어요. 그죠? 이렇게. 뭐냐, 지키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깨졌어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올라오면 여기도 강한 저항대가 있다는 거고요. 여기도 강한 지지대가 있다는 거죠. 공존하는 거죠. 당분간은 대부 시스터드는 그래서 이 안에 갇힐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여기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 이탈하게 되면, 주가가 빠지면서,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25,000원까지도 내려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64,000원은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이게요,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약에 여기서 물려있는 사람이라면, 어딘가에 물려있다. 그러면 올라왔을 때는, 보시면 이거 넘어가기 어려울 거예요. 단기적으로 지금 125,000원대 굉장히 많죠, 거래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매물 저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물려있는 사람이면 저 같으면 12만 원 넘어가면 그 근처에서는 반등해준다면 비중을 줄이는 게 낫지 않겠나. 자, 신규 진입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내려와서 6만 원대 지지해서 이 부분을 넘어가서 그죠? 이 흐름을 바꿔주기 시작하면 이 공간이 생기겠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계속 이렇게 밀리면서 어디까지 갈지 모르는 거죠. 따라서 지금 상황은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어떤 상황이다? 흐름이 하방 진행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하방 진행형. 하방 진행형. 그래서 바로 이거를 지금 바로 사는 게 아니라 그죠? 내려오는 흐름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가 액션이 있어야 된다. 어떤 액션? 돌려주는 액션의 모습이 나와야 된다. 이게 뭐 내일부터라도 그 다음부터라도 뭔가 돌려주는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고점이 계속 낮아지고 있는 하방 진행형이다. 신규 진입은 좀 천천히 그 다음에 가지고 계신 분이라면 64,000원까지는 여유 있게 봐야 된다는 거죠. 반면에 12만원까지 반등을 해주면 어떻다? 비중을 줄이거나 목표가가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어느 정도의 가격을 잡았다 그러면 64,000원까지 봐야 된다는 거죠. 넉넉히 봐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그런데 조금 비싸게 잡았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갈 수도 있어요.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모르는 거니까 기준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황 대표가 64,000원짜리를 보였다. 이걸 매매할 때 그런 생각이 들었다면 여기 64,000원 이 정도 되잖아요. 그죠? 이 정도? 64,000원에서 마이너스 26이죠. 쭉 올려보면 26, 27, 한 28% 정도 지금 주가가 이 위치에서 리스크가 껴있는 거예요. 지금 가격대에서. 그죠? 그러면 저는 마이너스 28%의 리스크를 낀다는 건데 지금 들어간다는 것은 그래서 제 매매 원칙상 그렇게 안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적어도 기준에서 7% 내지 12% 안에 들어왔을 때 잡는 거죠. 벗어나면 아예 15% 내지 한 10%는 아예 손실을 주려고 생각하니까요. 그런 섹터를 정했는데 28%? 그래서 저는 지금 가격에서는 안 잡겠죠, 저는. 근데 이제 좀 전에 뭐 잡으셨다고 하는데 어쨌든 벌어진 일이니까 내일부터 올라갈 수 있어요. 그건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기준을 갖고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런 기준 갖고 하니까요. 여러분들한테 여과 없이 제 기준에 대해서 얘기를 드려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보자고요. 또 늘 그러하듯이 또 볼게요. 자, 늘 그러하듯이 이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볼게요. 대형주입니다. 벤처기업이죠? 자, 대형주 벤처기업이 코스닥에 상장돼 있죠? IT 종합 디지털 컨텐츠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시가총액이 1조 정도 되네요. 큰 회사네. 그죠? 큰 회사입니다. 모바일 게임 개발 업체 대부 시서죠. 그죠? 요게 디지털 컨텐츠니까 뭐 이런 것도 하나 봐요. 그죠? 자, 볼게요. 뭐 또 많이 들어봤을 거야, 아마. 자, 재무 정보 볼게요. 2021년 1000억 정도 됐어요. 그죠? 958억, 671억, 요거 이제 추정치니까 빼고요. 회사는 돈을 버는 회사에 분명히, 그죠? 근데 매출액 구조가 좀 줄어요. 그죠? 좀 줍니다. 그러나 작년에서부터 보게 되면 폭발적으로 성장합니다. 이 회사가. 그죠? 그러다가 출렁거리기도 해요. 그죠? 어떻게 보면 19만 9천원까지 간 건 약간의 거품성이 꼈다고 판단될 수도 있는 거죠. 그죠? 하지만 매출액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기대 가능이 있었어요. 충분히. 그죠? 그러면 최근에는 주가가 밀렸는데, 이런 정도라면은 이 6만 4천원 정도는 깨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죠? 왜냐? 이 오랜 시간에 저항했던 자리를 실적을 갖고 이걸 높여놨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그러나 밀린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살 수 있는 19만원짜리 갔던까지는 주식이 6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밀린 거죠. 근데 밀렸다기보다도 거품이 좀 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낫겠죠. 그죠? 많이 밀렸네가 아니고 이 거품이 좀 있었네 이 표현이 맞지 않을까 싶은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주가의 위치가 이거는 뭐야? 기대감이 너무 지나쳤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여기를 깨기는 이런 구조라면 너무 괜찮아요. 그죠? 일단은. 자, 그 다음에 연간 실적 볼까요? 연간 실적을 보니까 357억, 376억, 705억 이렇게 되는데요. 요걸 보니까 최근에 이게 안 좋았던 이유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분기 실적이나 이게 좋아지기 시작한 게 확 좋아졌잖아요. 그 연간 실적 별로 안 좋다, 그죠? 자, 이 얘기는요. 너무 과했다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매출액 구조가 는 건 사실 엄청나게, 그죠? 자, 그러면 재무 건전성을 뒷받침하는 내용이 있나 볼게요, 그죠? 증권 달군 테마 NFP 메타버스 상승률은 그렇죠? 예죠. 이거 메타버스가 이게 NFT 이 메타버스가 이게 하나의 테마가 형성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웬만한 거 다 갔죠, 그죠? 그러나 지나쳤다는 생각도 들죠, 그죠? 그러니까 제자리 오는 것 같아요. 따라서 63,000원, 64,000원 깨지진 않을 거예요, 당분간은, 그죠? 그래 보입니다, 그죠? 오히려 눌림의 형태고 이후에는 거품이 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나옵니다, 그죠? 가장 많이 올랐네, 이런 소리가 가장 많이 올랐네, 이게 좀 거품이 낀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의존도 줄이기, 뭐 쿠키런 뭐 나오고요, 쭉 보면, 그죠? 이렇게 쭉 보면 올해 증시 최고 상승률 최고 종목은 데브시스터즈, 테마는 NFT, 그죠? 약간 거품이 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게요. 자,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되겠죠. 저는 기다릴 것 같아요, 일단. 주가가 좀 더 밀려주라고 기다렸다가 이 지지하는 모습이 되면 한번 사볼 것 같아요. 사볼 것 같아요. 손절이 짧아요. 기준이 뚜렷하고요. 맞으면 수익의 구조가 12만원까지 올라오고 있으니까 거의 한 7, 80%는 수익이 날 수 있는 구조가 열리고요. 만약에 틀리면 여기서 잘못되면 한 10%는 손실을 줄 생각을 하고 접근하는 게 괜찮을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이 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뭔가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꿔주는 모습이 나와야 된다. 여기서 바꾸든 여기서 바꾸든. 근데 그러기 전까지는 진입은 좀 유보한다. 갖고 계신 분이라면 당연히 여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버텨볼 만한 거죠. 그죠? 여기는 거품이라고 판단됩니다. 이거는 거품이라고 판단되고 이 정도의 주가 위치가 적정하다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빠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죠?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거품이 있었는 거고 지금 제자리 찾아오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게 아닌가 보고요. 반등을 해준다면 여기 뭐가 있죠? 거래가 많았던 매물이 하나 있으니까 거기 가서 맡길 확률이 높다. 근데 이 이상을 넘어가기는 쉬워 보이지 않는 거죠. 이거는 어떤 놈이 굉장히 대량으로 끌어갖고 초기로 잡았잖아요. 대량으로 엄청나게 팔아먹고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여기도 거래가 있었던 거 보면, 그죠? 그리고 나서 제자리 갖다 놓는 거죠, 주가를. 그러니까 테마를 핑계 삼고 단기 이익을 핑계 삼아 누군가가 끌어올렸다가 대량으로 했는데 이 회사가 그렇게 갈 만한 회사는 아니라고 판단되니까 어렵겠죠. 제자리로 온 게 아닌가 싶어요. 제자리.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데브시스터즈는 64,000원 기준, 그 다음에 125,000원 기준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